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여러분, 사우디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막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석유가 떠오르고요. 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막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릴 예정이다.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저는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요,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트로제나라는 그 네옴의 산악지대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계아시안 게임을 29년도에 한다는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네옴시티, 다음 주에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한국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롯데호텔을 뭐 다 빌렸다느니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건설주하고 이런 부분이 막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옴시티가 뭔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Designing to protect and enhance nature. The line will be home to 9 million residents and will be built with a footprint of just 34 square kilometers. And we are designing it to provide a healthier, more sustainable quality of life. The line's infrastructure makes it possible to travel end to end in 20 minutes with no need for cars, resulting in zero carbon emissions. Designed by world-leading architects, the line is 500 meters tall, 200 meters wide, 170 kilometers long. 아까 그 영상은 지금 뭐 유튜브로 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네옴시티가 지금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홍해인가요? 흑해인가요? 네, 요 흑해인가? 요쪽에다가 지금 네옴시티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아까 보시다시피 라인이죠. 더 라인인데요. 줄을 쭉 만들어 갖고 170km였나요? 270km였나요? 하여튼 그렇게 긴 거리를 이 벽이 건물 하나를 다 지금 연결을 한 거예요. 즉, 이 벽이 태양광 에너지를 쓰면서 벽을 쭉쭉쭉쭉 500m 정도의 높이의 건물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폭은 200m 정도로 작게 하고, 결국엔 1층에서부터 500m까지 올라가는, 즉 3차원의 주택가, 그리고 산업시설, 그리고 뭐 주거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뭐 경기장도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옥사입니다. 이게 옥사곤인데, 원래 옥사, 옥타라는 게 팔각형을 파옥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복합 산업 단지인데, 여기에서 모든 먹을 것, 즉 뭐 고기도 기르고요. 그리고 뭐 가축들도 기르고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물론 유기농으로 하겠죠. 그리고 이게 트로제나인데요. 더 라인에서 내륙 안쪽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29년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할 예정이다. 지금 이런 내용의 구성이 네옴시티 개발입니다. 총 5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10조 원 정도의 규모겠죠. 이 사우디가 왜 이렇게 엄청난, 정말 솔직히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의 이런 시티를 만들려고 하냐 이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전 세계가 지금 탄소 감축을 선언하고 또 탈석유화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산유국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석유 매장량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게다가 지금 산업별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비중이요 44%인 거예요. 게다가 정부 수입의 60%가 다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실업률도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20년도 1쿼터부터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원유 산업은 거대한 반면 민간 기업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자리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실업률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그 성별에 따른 제한으로 실업률이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우디가 이 네옴시티를 만들어내려는 그 이유에는요, 이 빈살만이라는 이 왕세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우디는요,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순서가 동생들에게 먼저 주고 해서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나머지 살아있는 아들에게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에 이 빈살만이 그 왕족하고 기업인들의 그 주요 인물들이 회의가 있다 해서 호텔로 불렀답니다. 뭐 리츠칼튼인가요? 하여튼 자, 불렀는데 실제로 회의가 아니고요, 호텔방에 구금을 하여 폭행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석방을 원한다면 재산 70%를 내라 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죠.
맞고 강탈당해서 3년 전 사우디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빈살만은 석방을 오면 재산의 70%를 납부해 이거겠죠. 게다가 그 70%에는요 기업 경영권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빈살만은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난 절대 그러지 않았고 그냥 단지 반부패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자기는 발표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 뭐 삼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해임을 시키고 체포하고 그리고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죠. 특히 국방부의 그 부분을 행정부처를 다 가져오고 왕세자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쿠데타로 해서 이렇게 탁 올랐으니까 뭔가를 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들에게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요. 바이든이 21년도 2월 달에 이슈화를 해버린 거예요. 2018년도였는데요. 가슈끄찌 암살 사건입니다. 이 가스끄찌가 이 사람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그 빈살만을 비판하는 WP라는 그 신문의 기자입니다. 자, 그런데 1년 전인 17년부터 암살을 계속 거론을 해왔다라는 증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년 당시에 이 기자는요 이스탄불 즉 터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빈살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가스크스가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혼 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사우디 대사관을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방문을 했을 때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빈살만이 사우디로 데려와서 구금하고 뭐 어떻게 뭐 했는데 결국엔 미국 정보국은 암살되었고 그 배우를 빈살만으로 잡아둔 거예요. 자, 그래서 21년도에요 바이든이 빈살만 왕세자하고는 앞으로는 상대하지 않겠다. 비민주적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왕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그래놓고요 빈살만에게는 미국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야 네가 연락할래. 요런 좀 치욕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요 탈탄소 친환경 정책을 내세워버린 거잖아요. 자, 빈살만의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계속 팔고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바이든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금태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즉 일정한 금을 1온스당 US 달러, 미국 달러 35달러로 바꿔주겠다 이거죠. 즉 US 달러를 갖고 와봐. 그러면 그만큼의 금을 돌려줄게 라는 금태환 제도가 있었는데 자, 미국의 금이 너무 적어지고요. 달러를 남발하다 보니까 닉슨이죠? 예,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요.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나 이제는 금태환 못하겠다 라고 해서 전 세계에 비윤리적인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해버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세계의 그 오일 쇼크와 함께 엄청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때 미국이 사우디에게 접근하죠.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니네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군을 주둔시켜 줄 테니까 그런 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대신 앞으로 모든 석유의 거래는 달러로 해줘. 미국 달러로 해줘. 요게 페트롤 달러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페트롤 달러와의 어떤 그 관계로 해갖고요. 미국과 사우디의 그 협력 관계는 엄청났던 그 부분이 드디어 작년부터 깨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손을 잡아갖고요. 계속 감산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 기름값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생산량을 좀 올려야 되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산하다 보니까 기름값은 올라가고 인플레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빈살만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실업률도 높고 그리고 무언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의 어떤 성장 모습을 보면서 배운 거죠. 아하, 우리도 두바이와 같이 건축 개발을 해갖고 관광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란과의 대적을 위해서 방산산업도 키워야 되겠군 해서 사우디 2030 비전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기사들입니다. 여성들의 일자리를 올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즉 2017년부터요. 여성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 인력을 고용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5만 명에 불과했던 여성 취업자 수가요. 최근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의 2030 주요 내용인데요. 뭐 재정, 노동, 산업, 사회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 뭔가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메가시티 네, 요게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그 네옴시티인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즉 네옴시티에 있는 더 라인, 그리고 뭐 옥사곤, 그리고 트로제나, 요 세 가지를 지금 주축으로 잡고 있는 거겠죠. 이게 네옴시티의 아까 옥사곤 부분인데요. 사우디 북서쪽 홍해, 흑해가 아니고 홍해였네요. 홍해 근처에 면적은 요만큼이고 뭐 길이가 요만큼이고, 하여튼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저는 조금 의구심은 좀 들어요. 길이가 170km입니다. 직선 도시예요. 그리고 지상은요, 도보로만 이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송은 지하 터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따낸 그 10억 달러짜리 지하철도도요, 그 고속 화물철도 28km에 달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가능할지 일단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인가요? 네, 국토부 장관이 그 수주 지원단을 모아갖고요, 사우디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자, 그때 지금 같이 들어간 업체입니다. 총 22개사인데요. 쌍용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등등등 해서 네이버도 보이고요, KT도 보이고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로봇 친화적인 어떤 그런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사우디에도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수주를 확정한 기업도 있다는 거예요. 삼성물산, 현대건설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와는 별개로 주가는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즉 이게 테마라면 테마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는 어떤 사업이고요. 아무리 5일 달러가 많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테마에 의해서 이 네옴시티를 100% 믿고 신뢰해서 큰 돈을 투자하고, 이거는 저 같으면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작은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요, 오늘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